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24년 2월 한겨울이었어요. 저는 31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그날 새벽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 올해 85이셨던 우리 할머니. 작년부터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계셨는데 결국 이렇게. 언제요? 1시간 전. 새벽에 조용히 가셨어. 고통 없이. 지금 가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할머니가 계셨던 요양병원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운전하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와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할머니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부모님이 둘 다 맞벌이셨거든요. 어렸을 때 제 기억은 온통 할머니와 함께한 것들 뿐이에요. 할머니 손을 잡고 시장에 가던 일, 할머니가 해주시던 미역국, 할머니 무릎에 누워 옛날 이야기를 듣던 시간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삼촌, 고모. 모두 붉은 눈으로 울고 계셨죠. 지우야.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어요. 많은 분들이 조문을 오셨어요. 할머니가 평소 얼마나 인심이 좋으셨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께 사랑받으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낸 후 가족들이 모여 할머니 집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평생을 사신 작은 한옥집에 혼자 계셨거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20년 동안 혼자서요. 엄마가 물건을 참 많이 모으셨어. 이걸 다 어떻게 정리하지?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정말 그랬어요. 할머니 집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낡은 이불, 오래된 그릇들, 빛바랜 사진들, 손때 묻은 가구들. 저는 할머니 방 정리할게요. 제가 자원했어요. 할머니 방에 들어서자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할머니 향이었어요. 화장품도 아니고 향수도 아닌 그냥 할머니 냄새. 그 냄새를 맡자 눈물이 다시 났어요. 방 한구석에 오래된 장롱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서랍을 열어봤어요. 옛날 옷들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평생 입으셨던 옷들. 한복, 평상복, 겨울 두루마기. 두 번째 서랍에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흑백 사진들. 어린 시절의 어머니, 삼촌, 고모.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미인이셨어요. 사진 속에서도 그 아름다움이 느껴졌죠. 세 번째 서랍에는 작은 상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낡은 나무 바느질 상자였죠. 표면이 닳아서 윤이 나고 한쪽 모서리는 깨져 있었어요. 하지만 소중하게 보관된 게 느껴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어요. 묵직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실타래들, 바늘, 단추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헝겊 주머니가 하나 있었죠. 헝겊 주머니를 열어보니 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금반지였어요. 하지만 화려하거나 비싸 보이는 반지는 아니었어요. 아주 소박한 디자인의 얇은 금반지. 안쪽에 뭔가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영원히. 저는 반지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게 뭘까? 할머니의 결혼 반지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선물? 지우야, 뭐 찾았어?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엄마, 이거 봐요. 바느질 상자에 있었어요. 어머니께 반지를 보여드렸어요. 어머니는 반지를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어요. 아, 이거. 엄마가 아는 거예요? 아니, 처음 봐. 근데 엄마가 이런 걸 갖고 계셨다니. 안쪽에 영원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할아버지가 주신 거 아닐까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버지는 이런 거 안 하시는 분이었어.
게다가 어머니 결혼 반지는 따로 있었어. 내가 봤거든. 그럼 이건 누구 거예요? 모르겠구나. 어머니한테 여쭤볼 수도 없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반지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삼촌과 고모도 고개를 저으셨어요. 처음 봐. 엄마가 그런 걸 갖고 계셨어? 바느질 상자 안에 헝겊으로 쌓여 있었어요. 소중하게 보관하신 것 같은데. 혹시 엄마 젊은 시절에. 고모가 말을 흐렸어요. 그 말의 의미를 모두가 알아챘어요. 할머니의 젊은 시절.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 그럴 리가. 어머니는 아버지밖에 모르셨어.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엄마 혹시 할머니 일기 같은 거 없을까요? 아니면 편지라든가. 제가 제안했어요. 일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있더라? 어머니가 생각하시더니 서재 쪽으로 가셨어요. 잠시 후 낡은 공책 몇 권을 들고 오셨어요. 이게 어머니 일기장이야. 근데 오래됐어. 한글로 된 것도 있고 한자로 된 것도 있고. 저는 공책을 받아 들었어요. 표지가 낡아서 만지면 부서질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62년 60년도 더 된 일기였어요. 할머니가 21살 때였죠. 글씨는 또박또박했어요. 한글과 한자가 섞여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읽어봐. 혹시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날 밤 할머니 집에 남았어요. 혼자서 일기를 읽어보기로 했죠. 다른 가족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방에 앉아서 작은 스탠드 불을 켜고 저는 일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1962년 3월 15일 오늘 시장에 갔다 어머니를 도와 장을 봤다. 봄이 왔다.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길가에 진달래가 피었다. 예쁘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시장 이야기, 날씨 이야기, 가족 이야기. 1962년 4월 3일 오늘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다. 젊은 부부다. 인사를 나눴다. 친절한 분들 같다. 계속 읽어 나갔어요. 한 달, 두 달. 대부분 일상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름쯤 되자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1962년 7월 18일 오늘 그분을 다시 봤다.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갔는데 그분도 계셨다. 인사를 나눴다. 목소리가 참 좋으시다. 그분? 누구를 말하는 걸까? 1962년 7월 25일 또 그분을 만났다. 이번에는 시장에서. 우연이었다. 함께 걸었다. 이야기를 나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점점 자주 그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1962년 8월 10일 오늘 그분이 편지를 주셨다. 읽어보니 마음이 떨렸다. 어떻게 답장해야 할까? 잠이 오지 않는다. 편지? 무슨 편지일까? 저는 계속 읽어 나갔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1962년 9월 1일 오늘 그분과 약속이 있었다. 강가에서 만났다. 달이 밝았다. 그분이 내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손이 따뜻했다. 가슴이 뛰었다. 할머니가 연애를 하셨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1962년 9월 15일 부모님이 중매 이야기를 꺼내셨다. 김씨 집안의 장남이라고 하신다. 만나보라고 하신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그분 이야기를. 김씨 집안. 그게 할아버지셨어요. 할아버지 성이 김씨였거든요. 1962년 9월 20일 오늘 부모님이 정하신 분을 만났다. 키가 크고 점잖은 분이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 1962년 10월 1일 그분에게 말했다. 부모님이 정혼하셨다고. 그분이 우셨다.
나도 울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제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가 이런 일을 겪으셨다니. 1962년 10월 15일 부모님이 날짜를 정하셨다. 내년 봄에 혼인한다고. 그분을 다시 만났다. 마지막이라고 했다. 그분이 선물을 주셨다. 반지다. 안쪽에 영원이라고 새겨져 있다. 울면서 받았다. 반지. 바로 그 반지였어요. 1962년 11월 1일 그분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부모님이 아셨다. 크게 혼났다. 방에 갇혀 있다. 그분이 보고 싶다. 반지를 보며 운다. 1962년 12월 25일 그분이 떠나셨다고 들었다. 서울로 가셨다고 한다. 다시는 못 볼 것 같다. 가슴이 찢어진다. 하지만 울 수도 없다. 곧 혼인할 사람이니까.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할머니의 아픔이 느껴졌어요. 1963년 4월 10일 오늘 혼인했다. 김준호 씨와. 모두가 축하해줬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다. 일기는 거기서 한동안 끊겼어요. 다음 일기는 몇 달 후였어요. 1963년 9월 20일 임신했다. 남편이 기뻐한다. 나도 기뻐야 하는데 복잡하다.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1964년 4월 5일 딸을 낳았다. 건강한 아이다. 예쁘다. 이름을 수연이라고 지었다. 남편이 좋아한다. 수연. 우리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일기는 그 후로도 계속됐어요.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 남편과의 생활, 시댁 이야기. 평범한 주부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그 사람 이야기가 나왔어요. 1970년 6월 10일 오늘 반지를 꺼내봤다. 오랜만이다. 여전히 반짝인다. 그분은 잘 지내실까? 행복하실까? 나는 이제 괜찮다. 남편도 좋은 사람이다. 아이들도 건강하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때가 생각난다. 1985년 3월 20일 남편이 아프다. 병원에 다닌다. 걱정이다. 지난 20년을 함께 살았다. 처음에는 사랑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랑한다. 진심으로. 남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함께 살면서. 1995년 7월 15일 남편이 떠났다. 어제 조용히 갔다.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다. 사랑했다. 진심으로. 이제 혼자다. 외롭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였어요. 2005년 10월 1일 손녀 지우가 태어났다. 수연이의 딸이다. 너무 예쁘다. 건강하게 자라길. 내가 많이 사랑해줘야지. 저였어요.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일기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그 후로는 쓰지 않으셨나 봐요. 저는 일기를 덮었어요. 그리고 반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작고 소박한 반지. 하지만 그 안에는 할머니의 첫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한테 일기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엄마. 할머니가 할아버지 만나기 전에 다른 분을 사랑하셨대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일기에 다 나와 있어요. 1962년에 할머니의 부모님, 그러니까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가 정혼을 시키셔서 할아버지와 결혼하셨대요. 하지만 그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셨어요. 세상에. 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근데 엄마 할머니는 나중에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대요. 일기에 쓰여 있어요. 처음엔 아니었지만 함께 살면서 사랑하게 됐다고. 그래. 그랬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엄마, 저 그분을 찾아보고 싶어요. 뭐? 할머니가 사랑하셨던 분. 아직 살아 계실지도 몰라요. 할머니와 동갑이셨다면. 80 중반이시겠지만. 지우야, 그게 무슨. 엄마 궁금하지 않으세요? 할머니의 첫사랑이 누구였는지.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궁금하긴 하다. 근데 어떻게 찾을 거니? 이름도 모르는데. 일기에 단서가 있을 거예요. 다시 꼼꼼히 읽어볼게요. 저는 다시 일기를 펼쳤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읽었어요. 그러다가 한 문장을 발견했어요. 1962년 8월 20일 오늘 그분이 시를 읽어주셨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은 문학을 좋아하신다. 언젠가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셨다. 작가, 문학. 이게 단서가 될 수 있을까? 더 읽어나갔어요. 1962년 9월 5일 그분의 이름은 이진우 23 서울대학교 국문과 학생이라고 하신다. 방학이라 고향에 오셨다가 나를 만나셨단다. 이름, 이진우. 저는 얼른 어머니를 불렀어요. 엄마, 이름 찾았어요. 이진우. 정말? 네, 서울대 국문과 학생이었대요. 1962년에 23이었으니까 1939년생. 그럼 지금 86이시겠네. 작가가 되고 싶어 하셨대요. 혹시 정말 작가가 되셨을까요? 저는 얼른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했어요. 이진우 작가. 그런데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진우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1939년생으로 좁혀보자. 하나하나 클릭해봤어요. 소설가 이진우, 시인 이진우, 수필가 이진우. 그러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이진우 1939년부터 2028년 소설가 서울대학교 국문과 졸업 1965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엄마, 돌아가셨네요. 정말? 네, 2018년에. 저는 더 읽어 내려갔어요. 서울에서 활동하셨대요. 대표작이 그리운 강, 가을의 노래 등이래요. 문학상도 받으셨고요. 작가가 되셨구나. 어머니가 중얼거리셨어요. 가족사항은 부인과 자녀 둘, 아들 하나, 딸 하나. 결혼하셨구나. 네, 1970년에 결혼하셨대요. 할머니와 헤어지고 8년 후였어요. 저는 더 찾아봤어요. 고인의 작품들, 인터뷰 기사들, 수상 소식들. 그러다가 한 인터뷰 기사를 발견했어요. 2015년에 한 문학 잡지에서 진행한 인터뷰였어요. 기자 선생님의 작품에는 유독 첫사랑이라는 모티프가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진우 누구에게나 잊지 못하는 사랑이 있지 않을까요?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젊은 시절에. 그분과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 그 기억은 제 작품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기자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시나요? 이진우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요. 특히 가을이 되면. 그분을 만난 게 가을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실까, 행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분도 할머니를 잊지 못하셨던 거예요. 엄마, 이 기사 좀 보세요. 어머니도 기사를 읽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도 그분을 잊지 못하셨구나. 그분 가족을 만나보고 싶어요. 뭐? 반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저는 이진우 작가의 가족을 찾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뒤지고 출판사에 연락하고 문학단체에 문의했어요. 일주일 후 연락이 왔어요. 작가의 딸 이수진 씨로부터였어요. 여보세요? 이지우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 아버지에 관해 연락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야기, 일기 이야기, 반지 이야기.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 이수진 씨가 말했어요. 만나 뵙고 싶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수진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요. 토요일 오후 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어요. 가을의 서재라는 이름의 카페였죠.
이진우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인 가을의 노래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했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이 가득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벽면을 따라 책장이 있었고 곳곳에 작은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죠. 이지우 씨신가요? 카운터에서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외모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수진 씨시죠? 네, 반갑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우리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이수진 씨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전화로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아버지한테 그런 과거가 있으셨다니. 저도 할머니 일기를 읽고 처음 알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일기장과 반지를 꺼냈어요. 이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들여다봤어요. 영원히. 아버지가 이걸 직접 새기셨나 봐요. 할머니는 이 반지를 평생 간직하셨어요. 바느질 상자 깊은 곳에. 이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할 때 비슷한 걸 발견했어요. 비슷한 거요? 잠시만요. 이수진 씨가 카운터로 가서 작은 상자를 가져왔어요. 나무 상자였는데 할머니의 바느질 상자처럼 오래되어 보였어요. 이게 아버지 책상 서랍에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편지들. 그리고 작은 여자 반지가 하나 있었어요. 이건 아버지가 그분을 위해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드리지 못하셨나 봐요. 반지는 할머니가 갖고 계신 것과 비슷한 디자인이었어요. 하지만 더 작고 화려했어요. 안쪽에도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영원히 함께, 영원히 함께.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두 사람 모두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편지도 있어요. 아버지가 쓰셨는데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에요. 이수진 씨가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읽어봐도 될까요? 네,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수연아, 이 편지를 내가 읽을 수 있을까? 아마 영영 못 읽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이 편지를 보낼 용기가 없으니까.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가난한 학생이고 너는 양반가의 교수였으니까. 하지만 알아줬으면 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금도 사랑하는지,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너를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서울로 간다. 너를 잊기 위해서. 아니, 잊을 수는 없겠지. 하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안녕 나의 사랑. 영원한 나의 첫사랑. 1962년 12월 진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수진 씨도 울고 있었어요. 편지가 더 있어요. 이수진 씨가 다른 편지들을 꺼냈어요. 모두 할머니한테 쓴 편지였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어요. 1970년 3월 수연아, 나는 결혼한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 너는 아니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다. 그녀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한다. 너도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란다. 1980년 5월 수연아, 오늘 아들이 태어났다. 건강한 아이다. 아버지가 되었다니 실감이 나지 않는다. 너도 아이를 낳았을까? 좋은 엄마가 되었을까? 1995년 8월 수연아, 요즘 자주 너를 생각한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추억이 더 선명해진다. 내 웃음소리, 내 목소리, 우리가 함께 걷던 강가의 달빛.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2010년 10월 수연아, 아내가 아프다. 병원을 다닌다. 걱정이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너만큼은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한다. 40년을 함께 살았다.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 2015년 12월 수연아, 아내가 떠났다. 어제 조용히 갔다. 이제 나도 곧 갈 것 같다. 그곳에서 너를 만날 수 있을까?
아마 못 만나겠지. 너는 내 남편에게 가겠지. 하지만 꿈에서라도 너를 만나고 싶다. 마지막 편지는 2017년에 쓰인 것이었어요. 수연아, 이제 정말 끝인 것 같다. 몸이 많이 약해졌다. 의사가 오래 못 간다고 한다. 평생 너를 잊지 못했다. 다른 사랑을 했지만 너는 항상 내 마음 한구석에 있었다.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해서. 고맙다. 내 인생에 와줘서, 사랑을 가르쳐줘서. 다음 생에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아무 방해도 없이 그냥 우리 둘이서. 사랑한다, 수연아. 영원히.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너무 슬펐어요. 이수진 씨,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좋은 분이셨어요. 다정하고 지혜로우시고. 어머니를 정말 잘 모셨어요. 저희한테도 좋은 아버지셨고요. 어머님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정말 슬퍼하셨어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도, 네, 첫사랑을 잊지 못하셨나 봐요. 하지만 그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작품을 읽어보셨어요? 아직 못 봤어요. 읽어보세요. 특히 그리운 강이라는 소설. 거기 할머니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수진 씨가 책장으로 가서 책 한 권을 가져왔어요. 낡은 책이었어요. 이게 아버지 초판본이에요. 1970년에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해주셔서. 그리고 할머니가 아버지를 잊지 않으셨다는 걸 알려주셔서.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이야기, 이진호 작가 이야기, 그 시대 이야기. 할머니는 행복하셨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행복하셨을 거예요. 제 어머니 말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금슬이 좋으셨대요. 아버님도요? 네, 어머니와 행복하게 사셨어요. 첫사랑을 잊지 못하셨지만 그게 현재의 행복을 막진 않았어요. 그렇군요. 이지우 씨, 이 반지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수진 씨가 물었어요. 할머니 반지와 이진호 작가의 반지. 두 개의 반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함께 묻어드리면 어떨까요? 할머니 산소에.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아버지도 함께 계실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진호 작가님 묘소도 방문하고 싶어요. 할머니를 대신해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날 계획을 세웠어요. 할머니 산소에 두 반지를 함께 묻고 이진호 작가 묘소에도 방문하기로. 카페를 나서기 전에 이수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지우 씨,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가 아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일주일 후 저희는 할머니 산소를 찾았어요. 경기도 어느 야트막한 산 중턱에 있었죠. 어머니, 삼촌, 고모 그리고 이수진 씨와 함께였어요. 봄날이었어요. 산에는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었죠. 할아버지와 함께 묻히신 합장묘 앞에서 우리는 잠시 묵념했어요. 어머니,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사랑하셨던 분의 따님이세요. 그분도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계셨대요. 이수진 씨가 앞으로 나왔어요.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진우의 딸 이수진입니다. 아버지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전해드리러 왔어요. 이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평생 할머니를 잊지 못하셨어요. 작품 속에서, 편지 속에서 할머니는 항상 살아 계셨어요. 저도 앞으로 나갔어요. 할머니 반지 가져왔어요. 할머니가 평생 간직하셨던 반지. 그리고 이진호 작가님이 할머니를 위해 준비하셨던 반지. 이제 함께 드릴게요. 우리는 두 개의 반지를 작은 주머니에 넣어서 봉분 앞에 묻었어요.
함께 영원히. 할머니 행복하세요. 할아버지와 그리고 이진우 작가님과도. 그날 오후 우리는 이진우 작가의 묘소도 방문했어요. 서울 근교에 있는 작은 묘지였어요. 아버지 왔어요. 이수진 씨가 말했어요. 오늘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아버지가 평생 사랑하셨던 분의 손녀예요. 제가 절을 올렸어요. 작가님, 할머니가 작가님을 잊지 않고 계셨어요. 반지를 평생 간직하셨어요. 작가님의 편지도 읽었어요. 할머니께 전해드렸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꽃들이 흔들렸어요. 작가님, 할머니도 곧 그곳에 가실 거예요. 아, 이미 가셨네요. 이제 만나셨을까요? 그곳에서는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이수진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우리는 함께 울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진우 작가의 그리운 강을 읽기 시작했어요. 소설은 한 남자의 첫사랑 이야기였어요. 어느 여름 시골 마을에서 만난 소녀. 함께 걷던 강가. 달빛 아래서 나눈 약속.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신분의 차이, 부모의 반대, 그리고 결국 이별. 소설 속 남자는 평생 그 소녀를 잊지 못해요.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한 삶을 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소녀가 있어요.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 가슴을 울렸어요.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이 사랑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죽음도 시간도 이별도 이 사랑을 끝낼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랑은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있으니까. 내 마음속 그리운 강에서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으니까. 저는 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이진우 작가.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함께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반지 속에, 편지 속에, 일기 속에, 그리고 소설 속에 영원히 살아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할머니 집을 다시 방문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할머니 방에 들어가니 여전히 할머니 냄새가 났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책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그리운 강, 이진우 작가의 소설이었어요. 할머니도 읽으셨구나. 책을 펼쳐보니 곳곳에 연필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할머니의 필체였어요. 한 페이지에 메모가 있었어요. 진우야, 나도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는 각자의 삶을 잘 살았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해요. 고마워요. 사랑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도 그분의 소설을 읽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답장을 남기셨던 거예요. 책장을 넘기다가 뒷장에 사진이 한 장 끼워져 있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할머니와 젊은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뒤로는 강이 보였어요.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어요. 1962년 9월 우리의 마지막 날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이게 이진우 작가였구나. 할머니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을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수진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수진 씨, 저 이지우예요. 네, 지우 씨.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와 작가님이 함께 찍은 사진을 찾았어요. 정말요? 네,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아버지 젊은 시절 사진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카페에서 만난 이수진 씨는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할머니도요. 두 분 다 정말 예쁜 커플이셨네요. 이 사진, 복사해서 나눠 가지면 어떨까요?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우리는 사진을 복사했어요. 원본은 할머니 산소에 묻기로 했어요. 두 분이 함께 계실 수 있도록. 지우 씨, 이거 보세요. 이수진 씨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제가 아버지 유고 원고를 정리하다가 찾은 건데요. 출판되지 않은 마지막 작품이에요. 마지막 작품이요? 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쓰신 것 같아요. 제목이 영원히 함께예요. 화면에 원고가 떠올랐어요. 저는 읽기 시작했어요.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 의사는 몇 달 남지 않았다고 한다. 두렵지 않다. 오히려 기대된다. 그곳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 아마 못 만나겠지. 그녀는 그녀의 남편에게 갈 테니까. 하지만 꿈이라도 꾸고 싶다. 그녀와 다시 만나는 꿈을. 평생 그녀를 사랑했다. 다른 여자와 결혼했지만 그녀만큼 사랑하지는 못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그게 진실이다. 그녀는 어떻게 살았을까? 행복했을까? 웃으며 살았을까?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잘 대해줬을까?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을까? 궁금하다. 너무나 궁금하다. 하지만 알 수 없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수연아,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영원히 사랑할 거야. 우리는 이 생에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다음 생에서는 함께하자. 아무 방해도 없이 그냥 우리 둘이서. 영원히 함께. 저는 읽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이수진 씨, 이거 출판하면 안 될까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작품이니까요. 할머니 이야기도 함께 실으면 어떨까요? 일기도 사진도 반지 이야기도. 좋은 생각이에요. 두 분의 사랑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진호 작가의 마지막 원고, 할머니의 일기, 편지들, 사진, 그리고 반지 이야기. 모두를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제목은 영원히 함께로 정했어요. 이진호 작가의 마지막 작품 제목이었죠. 6개월 후 책이 출판됐어요. 영원히 함께 -60년을 사랑한 두 사람의 이야기. 출판 기념회가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문학 평론가들, 독자들, 기자들. 저와 이수진 씨가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책의 주인공 중 한 분인 박수연 할머니의 손녀 이지우입니다. 저는 또 다른 주인공 이진호 작가의 딸 이수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할머니의 바느질 상자에서 작은 반지를 발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반지를 발견한 날, 일기를 읽은 밤, 이진호 작가를 찾아낸 과정, 이수진 씨와의 만남, 그리고 두 분의 사랑 이야기.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은 때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할머니와 이진호 작가님의 사랑은 6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비록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요. 이수진 씨가 말을 이었어요. 두 분은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두 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올 걸 아셨나요? 한 독자가 물었어요. 아니요. 할머니는 이 이야기를 비밀로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실 것 같아요. 이진호 작가님도 평생 이 이야기를 작품 속에 담으셨으니까요. 두 분은 결국 만나셨을까요? 죽음 이후에? 다른 독자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만나셨다고 믿고 싶어요. 그곳에서는 함께 하실 수 있다고. 영원히.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와 이진호 작가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특히 노년층 독자들이 많이 공감했어요. 그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출판 후 한 달쯤 됐을 때 저한테 편지가 한 통 왔어요. 발신인은 김영숙이라는 분이었어요. 편지를 열어봤어요. 이지우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3세 할머니입니다. 우연히 서점에서 영원히 함께라는 책을 보고 샀습니다. 읽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20살 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고 저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고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첫사랑은 잊히지 않더군요. 이 책을 읽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게 남편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연 할머니와 이진호 작가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셔서. 김영숙 올림. 저는 이 편지를 읽고 울었어요. 그리고 답장을 썼어요. 비슷한 편지가 계속 왔어요. 전국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모두 자신의 첫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특별한 연락이 왔어요.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할머니와 이진호 작가님의 사랑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고 싶습니다. 두 분이 살았던 곳들, 함께 걸었던 길들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와 상의했어요.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것 같아. 어머니도 원하실 것 같아. 저와 이수진 씨는 방송국 스태프들과 함께 할머니의 고향을 찾아갔어요.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하지만 강은 그대로 흐르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이진우 작가가 함께 걸었던 그 강. 여기서 두 분이 만나셨을 거예요. 우리는 강가를 걸었어요. 가을이었어요. 억새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었어요. 이진우 작가님이 소설에 쓰신 대로네요. 그리운 강. 바로 이 강이었구나. 이수진 씨가 말했어요. 우리는 마을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할머니를 기억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아수연이? 기억하지. 그때 참 예뻤어. 마을에서 제일 예쁜 아가씨였지.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 서울 학생이랑 만났었지. 그때 소문 엄청 났었어. 근데 결국 김씨 집안으로 시집 갔지. 서울 학생이. 이진호 작가님이시겠네요. 그래? 그 학생이 작가가 됐어? 그때 보니까 책을 참 좋아하더라고. 우리는 그날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60년 전의 이야기들. 할머니와 이진호 작가의 사랑 이야기. 두 사람이 참 안 됐어. 서로 좋아했는데 시대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지. 그때는 그랬어. 자유연애 같은 거 없었어. 부모님이 정해주는 대로 결혼했지.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당연한데.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시청률도 높았고 반응도 좋았어요. 방송 후에 더 많은 연락이 왔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첫사랑이 있었어요. 하지만 만날 수 없었어요. 저는 5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났어요. 둘 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였거든요. 지금은 함께 살고 있어요. 제 할아버지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셨대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사랑 이야기는 끝이 없었어요. 모두가 자신만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1년 후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유명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좋은 배우들이 출연했어요. 시사회 날 저와 이수진 씨는 나란히 앉아서 영화를 봤어요. 스크린에서 젊은 할머니와 젊은 이진호 작가가 강가를 걷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살짝 닿았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함께.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두 사람은 헤어져야 했어요. 부모의 반대, 신분의 차이, 시대의 한계. 이별신에서 저는 울었어요. 극장에 많은 사람들도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당신을 만난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잊지 않을게요. 영원히. 나도요. 영원히. 영화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결혼 생활, 이진우 작가와 그의 아내의 삶도 보여줬어요. 두 커플 모두 행복했어요. 비록 첫사랑과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각자의 삶에서 사랑과 행복을 찾았어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가슴을 울렸어요. 나이 든 할머니가 바느질 상자를 열어요. 반지를 꺼내봐요. 그리고 미소 지어요. 나이 든 이진우 작가가 편지를 써요. 할머니한테 보내지 못할 편지. 그리고 두 사람의 모습이 오버랩돼요.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강가를 걷고 있어요. 함께. 자막이 떠올라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죽음이 와도 사랑은 영원하다. 영화가 끝나고 조명이 켜졌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기립박수였어요. 저와 이수진 씨는 무대로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와 이진우 작가님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관객석에서 한 노부부가 일어섰어요. 저희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50년 전에 헤어졌다가 5년 전에 다시 만났습니다. 지금은 함께 살고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또 다른 분이 일어섰어요. 제 아버지는 평생 첫사랑을 잊지 못하셨어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해하셨어요. 그게 아버지를 더 인간적으로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날 극장은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수진 씨가 말했어요. 지우 씨, 우리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요. 네. 할머니와 작가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사랑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2년 후 저는 결혼했어요. 회사에서 만난 좋은 사람과요. 결혼식 날 저는 할머니 산소를 찾았어요. 할머니, 저 결혼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할머니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할머니의 대답 같았어요. 그날 저녁 신랑과 함께 할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는 첫사랑과 결혼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행복하셨어요.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거든요. 그럼 나는? 신랑이 물었어요. 당신은 제 첫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사랑이 될 거예요. 우리는 키스했어요. 3년 후 아이가 태어났어요. 딸이었어요. 이름은 수연이라고 지었어요. 할머니 이름을 따서요. 수연아, 내 이름은 증조할머니 이름이야. 증조할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셨어. 언젠가 너한테 이야기해 줄게.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아이는 제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의 일기를 다시 꺼냈어요. 수없이 읽었지만 또 읽고 싶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페이지였어요. 맨 뒷장이었거든요. 거기에 할머니의 마지막 글이 있었어요. 2023년 12월 나는 곧 떠날 것이다. 몸이 약해지는 게 느껴진다. 두렵지 않다. 오히려 기대된다. 남편을 만날 수 있겠지. 20년 만에. 보고 싶었다. 그리고 혹시 그분도 만날 수 있을까? 진우 씨. 당신도 거기 계실까? 만나면 말하고 싶다. 고맙다고. 사랑했다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 생에서 함께하지 못했다. 하지만 괜찮다. 각자의 삶을 잘 살았으니까.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함께하자. 아무 방해도 없이. 영원히 함께. 저는 일기를 덮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이진우 작가도 저 별들 중 하나가 됐을까요? 함께 영원히? 저는 믿어요. 두 분은 지금 함께 계신다고.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손을 잡고 걸으며 영원히 사랑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이게 제 할머니와 이진우 작가님의 이야기예요. 바느질 상자 속 작은 반지에서 시작된 60년을 이어온 사랑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을지 몰라요. 잊지 못하는 사람, 이루지 못한 사랑, 간직하고 있는 추억.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기억들이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첫사랑과 결혼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행복한 삶을 사셨어요. 할아버지를 사랑했고 자식들을 키웠고 손주들을 돌봤어요. 이진우 작가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첫사랑을 잊지 못했지만 아내를 사랑했고 아이들을 키웠고 좋은 작품을 남겼어요. 사랑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고 각각의 사랑이 모두 소중해요. 첫사랑은 특별해요. 처음 느낀 떨림, 처음 나눈 키스, 처음 한 약속. 모든 게 처음이니까요. 하지만 오래 함께한 사랑도 특별해요. 세월을 함께 견디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늙어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본 사랑이니까요. 할머니는 두 가지 사랑을 모두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두 가지 모두 소중히 여기셨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 사랑을 소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과거의 기억들도 존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는? 혹시 바느질 상자 같은 곳에 간직하고 있는 추억이 있나요? 오래된 편지, 작은 선물, 빛바랜 사진? 그것들을 꺼내보세요. 추억에 잠겨보세요. 울어도 괜찮아요. 웃어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사랑했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끝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거리가 멀어져도 심지어 죽음이 와도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어요. 할머니와 이진우 작가님처럼 영원히 함께. 5년이 흐른 지금 저는 가끔 할머니 산소를 찾아요. 딸 수연이를 데리고요. 엄마, 증조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 5살 수연이가 물어요. 정말 멋진 분이셨어. 사랑도 많이 하고 행복하게 사셨어. 나도 증조할머니처럼 되고 싶어. 그럴 수 있어. 넌 할머니 이름을 물려받았으니까. 저는 묘비 앞에 꽃을 놓아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이진우 작가님과 함께. 영원히. 바람이 불어요. 꽃잎이 흩날려요. 할머니의 미소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컴퓨터를 켜요.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해요. 제목은 우리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 마이너스 그 후.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이야기가 만들어낸 파장은 계속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있어요. 그게 할머니가 남긴 유산이에요. 바느질 상자 속 작은 반지보다 훨씬 큰 유산.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 사랑은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 사랑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싶어요. 제 딸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이게 진실이니까요. 사랑은 영원하니까요. 할머니와 이진우 작가님이 증명했으니까요. 영원히 함께.